자, 16번 수량 24.4 세제곱미터 per hour 1시간에 22.4 세제곱미터를 양수 보내는데 또는 끌어올리는데 보내는데 필요한 터빈 펌프의 구경. 잠깐만요. 터빈 펌프는 어떻게 생겼냐? 여기가 축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뭐냐? 날개가 부착이 되어 있는데 이런 구조를 임펠러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요게 회전하면 일로 들어온 물을 쭉 위로 보낼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됩니다. 그런 것을 터빈 펌프. 하여튼 물을 회전해서 올려 보내는 그런 펌프를 터빈 펌프라고 그러고, 지름은 적당한 것은 터빈 펌프 내 유속 물의 속도는 초당 2m로 한다. 자, 그래서 이 지름 D는 1.13 곱하기 루트 유속 V분의 Q로 계산한다. 요거는 유량, 물의 양, 여기는 유속.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데, 자, 별거 아니니까 1.13 곱하기, 자, 빨간 거로만 쓰니까 여러분들 힘들겠어요. 뭐냐면 유량은 22.4, 단위는 세제곱미터 per hour라고 그랬는데 여긴 초라고 했으니까 단위를 시간을 뭐로 고치냐? 시간을 초로 고칩니다. 초로 고치려면 한 시간은 몇 초가 됩니까? 3600초죠. 3600초 됩니까? 그리고 여기는 유속이 2m per sec니까 per sec 해서 요거 계산해주고 이거로 나눠주면 답이 나오죠. 뭐냐면 이게 나누기였으니까 뒤집어 엎어서 이게 나누기였으니까 뒤집어 엎으면 미터에다가 세크 하면 요게 약분 요게 2개, 그죠? 요렇게 돼서 요거랑 제곱근이랑 없어지고 요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0.063 미터가 나오는데 밀리미터로 물어봤으니까 하나, 둘, 셋 해서 가장 가까운 답이 1번이 되겠죠. 17번 문제입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에 있는 실의 틈새 바람에 의한 현열 부하는 틈새 바람, 그러니까 틈새 바람이 들어오면 현열 부하라는 것은 실내의 온도를 변화를 시켰다. 온도만 변화시켰습니다. 그거를 틈새 바람이 현열 부하다. 온도를 변화시키는 그런 것이다. 그 얘기죠. 자, 그런데 실의 최적 주어졌고 환기 횟수가 시간당 0.5에 그러면 요게 이제 환기량. 그래서 환기량 그러면 공기량. 공기의 최적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온도 변화, 온도 차이. 그 다음에 세제곱미터당 1.2kg 질량. 공기의 질량이 밀도라는 게 공기의 밀도라 그랬으니까 공기의 최적당 질량을 말합니다. 요건 무게라는 표현이 아니라 질량을 말하죠. 그러니까 최적당 질량. 자, 비열이라는 뜻은 뭐냐? 자, 여러분들 요걸 내가
크게 확대해서 여기서 아주 이 문제 매번 한 문제씩 나오는데 여러분들 별것도 아니고 정말 내용 쉽습니다. 제가 설명하는 거 잘 들어보세요. 비열이란 뭐냐? 1kg의 질량을 그러니까 공기 1kg의 질량을 1도씨 잠깐만요. 요거를 뭐라 그러냐면 절대 온도라 그러죠. 네, 절대 온도 그래서 켈빈 절대 온도라고도 표현하는데 우리 섭씨 온도라는 거하고 뭐냐 그 등급이 똑같아. 등급이 동일하게 취급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러면 요 K 값이 뭐냐 온도차다. 예? 그래서 도씨로 요거를 섭씨라고 읽죠. 도씨해서 섭씨로 있는데 온도차 섭씨로 계산할 때 온도차나 K나 등급이 똑같으니까 그 K라고 표현해도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제 요 절대 온도라는 건 일반 온도시 요거의 온도차라는 거 알았는데 1kg의 질량을 1도씨 변화시키는데 1도씨 그죠? 등급 1kg의 질량을 1도씨 변화시키는데 드는 열량입니다. 공기 1kg의 질량을 1도씨 올리는데 얼마가 든다고? 1.01kJ이라는 열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거를 비열이라고 제 설명을 잘 이해를 했죠. 그러면 온도차를 구하려면 저기서 온도차 0도에서 20도에서 0도차 빼주면 되겠죠. 20 빼기 0도차 요거 나왔죠. 여기 질량은 자 보세요. 공기량 맞죠? 공기의 최적 곱하기 밀도 됐습니까? 근데 공기량은 저기서 얘기하는 최적, 실의 최적에다가 뭘 곱한다? 환기 횟수를 곱해준다.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 끝났죠? 그죠? 여러분들, 이 단위만 보면 이 킬로그램은 뭐요? 질량을 구하려면 공기의 최적에다 환기 횟수를 곱하고 거기다 밀도를 곱해주면 된다. 그리고 온도차. 그죠? 우리 같이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그래서 현열 부하를 구하시오 그러면 400 실의 최적 환기 횟수 요게 세제곱미터죠. 시간당이죠. 그 다음에 공기의 밀도 1.2를 곱해주고 킬로그램 단위를 잘 봐야 됩니다. 킬로그램 세제곱미터니까 요게 공기량이 나온 거죠. 공기의 밀도 곱하기 그 다음에 곱하기 뭐냐 비열 곱하기 1.01 곱하기 그죠? 온도차는 얼마냐 20도씨 마이너스 0도씨 하니까 요게 20 계산해 주면 답이 나오는데 요게 그래서 요까지 계산한 게 우리가 밀도 곱하고 온도차 곱했죠. 그래서 시간당 이런 값이 나왔다. 시간당 4,848 kJ 나왔다. 그 얘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 1율이라고 그래서 1와트는 일한 양 어떤 물질이 일한 양을 말하는데 1와트란 줄 퍼 세크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 공부한 사람들 다들 여기서 왜 이게 이렇게 어렵냐 다들 얘기하시더라고요. 뭐냐면 제가 오늘 시간이 좀 되니까 일줄 일색 이거를 변화를 한번 시켜볼게요. 일줄은 1000분의 1kg줄이다. 됩니까? 1kg의 단위는 천의 개념이니까, 그죠? 1kg줄은 1000줄이니까, 예? 이항시켜서 1000분의 1kg줄이 되고, 그리고 1초는 몇 시간입니까? 그러니까 뭐냐? 3600분의 1 아워 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단위만 정리하니까 킬로줄 퍼 아워가 됐고, 요게 나누기였으니까, 그죠? 나누기였으니까 곱하기 얼마 뒤집어 버려보면 3600 계산해가지고 이런 식이 나왔다. 여러분들 이거 공부 안 한 지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이때 배운 것인데 세월이 지나면 다 잊어먹고 대부분 여기서 고민하는데 별것도 아니었죠. 자, 1와트는 1줄 퍼 세크이고 3.6 킬로줄 퍼 아워다 해서 요거를 외워두시면, 여기서 뭘 물어봤냐면 와트로 물어봤죠. 와트로. 그러니까 와트로 물어봤습니다. 물어봤으니까 계산을 했더니 이 값이 나왔죠. 킬로줄 퍼 아워가 나왔는데 1와트는 3.6 킬로줄 퍼 아워니까 이거로 나눠주면 와트로 나온다. 그 얘기죠. 요게 1와트니까 요거는 몇 와트이냐, 그런 문제입니다. 자, 충분히 제가 설명했습니다. 여러분들 별것도 아닌데 수식이 많으니까 어려워 보이는 거죠. 그러면 18번 문제입니다. 문제 18번인데 뭐냐, 덕트의 분기부에, 그러니까 덕트가 이렇게 지나가면, 그죠? 분기부란 이렇게 분기가 됩니다. 그죠? 공기가 일로 나가는데 댐퍼라고 그러죠? 댐퍼로 여기를 딱 막아주면,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막아줘 버리면 공기가 일로 들어오죠. 분기부로. 그래서 분기부에 설치하여 풍량 조절용으로 사용하는 댐퍼는 이 중에 답은 1번이 돼요. 스플릿, 우리 영어로 찾아보면 스플릿 이렇게 표현하는데 분열되다. 분열 찢어지는 거. 그래서 이렇게 분기되는 걸 스플릿 댐퍼라고 한다. 여기를 막아주면 공기가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겠죠. 이거를 댐퍼, 스플릿 댐퍼라고 표현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뭐냐면 댐퍼라는 거 한번 읽어보고, 공기의 통과를 조절하거나 차단. 스플릿 댐퍼 해서 덕트 분기부에 설치한다. 됐습니다. 버터플라이는 우리 버터플라이는 원형이나 우리 덕트에서 버터플라이 그러면 상상이 갑니까? 예? 예를 들면 원형으로 해서 이렇게 버터플라이, 그러니까 얘가 단면으로 보면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수영할 때 버터플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댐퍼가 이렇게 되면 공기가 안 통하죠. 자, 이게 반으로 딱 하면 그냥 이렇게 쭉쭉 지나가죠. 자, 그래서 참고로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9번입니다. 다음에 저압,
옥내 배선 방법 중 5개가 아니라 옥내. 노출되고, 노출 아시죠? 노출되고 습기가 많은 장소에 시설이 가능한 것은 단 400V 미만이다. 저압이죠. 400V 미만인 경우다. 그러면 자, 금속관 배선, 이게 답인데 우리 전선줄 있죠? 전선. 예? 구리 안에 저 비누르로 씌운 전선, 그저 절연된 전선, 이거를 습기가 있는 장소 같은 경우는 이런 관으로 쇠파이프, 그 쇠파이프라기보다 하여튼 금속관에다가 전선줄을 여기다가 집어넣는다. 그게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금속관 배선. 그러면 금속관 몰드 배선은 뭐냐? 요거는 몰드라고 해서 뭐냐? 전선줄이 이렇게 들어가고요. 여기는 이렇게 금속 얇은 철판을 두고서 여기 캡을 이렇게 씌우는 거 봤습니까? 이렇게 캡을 씌워서 철판으로 이렇게 캡을 씌워서 이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전선줄이 들어가 있고, 이제 왜 우리 실내에서 밟고 다니는 경우 전선줄 걸리적거리니까 이런 금속 몰드 감싼 걸로 감쌌다.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근데 이거는 뭐냐면 습기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다음 습기가 들어갈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금속 덕트 배선은 주로 천정이나 벽에다 설치할 때 덕트, 그러니까 금속재를 설치한 다음에 이 안에 전선줄이 들어갑니다. 이제 그래서 금속 덕트는 주로 천정이나 벽 같은 데 설치하게 되고요. 플로어 덕트 배선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액세스 플로어라고 우리 시공 시간에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 하여튼 액세스 플로어라고 표현하는데 어떤 거냐면요. 철근 콘크리트 바닥판입니다. 요게 철근 콘크리트 바닥판이고 요게는 틀을 이렇게 짜가지고 이게 이제 그 서포트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마루판을 여기다가 이렇게 얹혀 놓습니다. 마루판을 얹혀 놓고 여기는 뭐가 지나가냐? 금속 덕트식으로 해서 전선줄이 배관이나 전선줄이 들어가서 여기는 우리 뭐가 있냐면 이제 콘센트에서 우리 보통 일반 사무실이나 그죠? 컴퓨터실에 설치하는 거 이거를 액세스 플로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플로어 덕트 배선은 요 밑에 여기는 이제 사람이 왔다 갔다 하죠. 요 밑에 전선이 배선이 된 거를 플로어 덕트 배선이라고 합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20번 문제입니다. 엘리베이터, 승강기 얘기하는 거죠. 승강기의 안전장치 중 일정 이상의 속도가 됐을 때 브레이크 등을 작동시키는 기능을 하는 것은, 그러니까 속도를 조절하는 거, 이것은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조속기, 그래서 속도를 조종한다. 이렇게 알아두면 안전장치이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네요. 엘리베이터가 규정된 속도를 초과하면 안전스위치를 작동시킨다. 이런 이제 개념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속도를 조정한다. 속도를 조정. 이렇게 안전장치. 권상기는 뭐냐? 승강기가 이렇게 있으면 위에
요렇게 해서 끌어올리는, 끌어올리고 내리는 그런 기계 틀을 권상기라고 표현합니다. 요게 이제 승강기다 그러면 위에 잡아 당겨서 삑 해서 내려가거나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거. 완충기는 충격을 가해줬을 때 완충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 가이드 슈, 신발, 그러니까 안내 신발 해서 요거는 이제 추하고 승강기를 안내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하여튼 제일 중요한 게 일정 이상의 속도가 되었을 때 브레이크 작동시키는 기능은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